자, 일단 오늘 배울 내용이 뭐냐면 이제 다항식의 곱셈이라는 걸 배우는데 너네 옛날에 중학교 2학년 때 한번 배운 적 있을 거야. 단항식과 다항식 간의 곱셈에 대해서 이제 한번 배웠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다항식과 단항식 간의 곱셈에 이제 오늘 배운단 말이야. 근데 이걸 왜 배우냐면 이제 우리가 곱셈 공식이라는 걸 이제 배울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배우는 건데 이제 진짜 중요해. 이건 이제 너네 앞으로 배울 모든 단원에서 항상 기본적으로 쓰이는 내용들이라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좀 보자면 너네 옛날에 단항식과 다항식 간의 곱셈은요 해본 적 있단 말이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2x에 x 플러스 y를 이렇게 곱한대. 이게 뭐야? 단항식이지. 이게 뭐야? 다항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단항식은 항이 하나 있는 걸 단항식이라고 하고 다항식은 항이 여러 개 있는 걸 이제 다항식이라고 하죠. 그죠? 왜 늦어? 다항식은 이제 항이 여러 개 있는 걸 다항식이라고 한단 말이야. 너네 그럼 이걸 계산을 어떻게 했었냐면 계산 어떻게 했어? 배운 적 있나? 어떻게 계산하죠? 얘를 분배할 수 있다고 배웠죠? 그죠? 분배할 수 있단 말이야. 각각의 항에 안쪽으로 이렇게 분배시켜줘서 어떻게 나오냐면 2x의 제곱에 2xy에다가 얘네들은 플러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같이 똑같이 플러스로 들어간다라고 해서 이런 걸 분배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곱의 법칙 중 하나였죠. 분배 법칙. 그죠? 이렇게 단항식과 다항식 곱셈을 이렇게 했으면 이제 우리가 배울 건 뭐냐면 다항식과 다항식 간의 계산을 한번 해보겠다 이거야. 다항식과 다항식 간의 계산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a 플러스 b라는 다항식과 x 플러스 y라는 이런 다항식을 곱셈해보겠다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마찬가지야. 얘도 하나의 단항식처럼 생각을 하면 어찌 됐든 간에 이 항을 얘네들한테 각각한테 뭘 해줄 수 있겠어? 분배해 줄 수 있어. 그래서 얘네를요 각각을 이렇게 한 번씩 분배해 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 플러스 b에다가 x를 한번 분배해 주고, 그죠? x에다 a 플러스 b 한번 분배해 주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b를 또 어디다 분배해 주면 y에도 이렇게 한번 분배해 줄 수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다시 얘네들은요 곱으로 이루어져 있잖아. 단항식과 다항식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잖아. 다시 얘를 뭐 해줄 수 있어? 똑같이 분배해 줄 수 있다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를 이렇게 다항식의 안에 있는 하나의 항들에게 분배시켜 줄 수 있어. 그래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얘를 a의 x 플러스 b의 x 이렇게 쓸 수 있고 얘를 뭘로 쓸 수 있냐면 ay의 플러스 by 그리고 얘네 둘은 플러스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였어. 무슨 말인지 되니? 요게 다항식과 다항식 간의 곱셈의 방법이야. 결국엔 분배를 다 이용하는 거거든? 근데 얘를 항상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없다 이거야. 너무 귀찮다고. 그리고 우리가 식을 앞으로는 수학에서는요 최대한 시간을 많이 안 잡아먹고 문제를 풀어야 돼. 간결하고 간단하게 최대한 빠르게 풀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길단 말이야. 매번 이렇게 쓰기가. 그래서요 얘랑 결국엔 똑같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얘도 x에 a를 한번 이렇게 곱했지. 무슨 말이 됐어? x가 a에 한번 이렇게 곱해졌지. 근데 반대로 a에도 y가 이렇게 한번 곱해졌었잖아. 그지? 그럼 뒤에도 왔을 때 x에도 b가 이렇게 한번 곱해졌지. 그지? y에도 b가 이렇게 한번 곱해졌네? 이 방법을 따라서 우리는 이제 얘를 이렇게 풀어서 안 쓰고 어떻게 쓸 거냐면 이런 방식을 쓸 겁니다. 어차피 결과는 똑같으니까 어차피 x도 x나 y나 a한테 한 번씩 곱해주는 거 맞고 x나 y나 b한테 한 번씩 곱해주는 거 맞으니까 얘를 이렇게 풀되 분배는 시켜주는 건 똑같지만 어떻게 분배시켜줄 거냐면 이렇게 분배시켜줄 거야. 얘 하나를 얘네 둘한테 분배시켜줄 거야. 그리고 나서 얘 하나를 얘네한테 이렇게 분배시켜줄 거야. 그러니까 앞에 있는 애를 뒤에 있는 애들한테 한 번씩 곱해주고 뒤에 있는 애도 뒤에 있는 애들한테 한 번씩 곱해준다라고 생각할 거야. 그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a의 x 플러스 a의 y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그리고 뒤에 있는 애들 이렇게 한 번씩 곱해주면 bx 플러스
by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너네 그럼 이렇게 묶여있는 애들을요 분배해서 풀어주는 걸 뭐라 그럴까? 보통 뭐라 그러죠? 분배해서 이렇게 풀어주는 걸 뭐 한다 그러죠? 그렇죠. 전개한다 그러죠.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된다 이거야. 얘랑 어차피 같은 방식이긴 하지만 결과는 똑같아. 근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쓰지 말고 한 단계 줄여서 바로 이런 식으로 넘어가자 이거야. 됐어? 연습 좀 한번 해보면 이런 거야. 예를 들면 2x 플러스 3y에다가요 2x 플러스 3y에다가 뭐 x 플러스 y 이런 식으로 곱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럼 얘는 이제 전개를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얘와 얘한테 한번 곱해주고 얘를 얘랑 얘한테 한번 곱해준 전개를 쓸 거라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 2x의 제곱에 플러스 2xy에 플러스 3xy에 플러스 3y의 제곱이다 이렇게라고 쓸 거야. 그럼 이게 끝이냐? 아니죠. 우린 이렇게 끝이 아니라 우린 항상 전개를 하고 나면 마무리 계산을 해야 돼. 뭐끼리? 그렇죠. 동류항끼리. 동류항의 의미는 뭔지 알죠? 같은 항, 그러니까 같은 문자가 있는 항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죠. x, y가 겹치죠? 그죠? 이런 애들은 개수들끼리 계산을 해준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쓰면 얘는 얼마가 되냐면 2x의 제곱에 플러스 얼마가 되겠어? 동류항끼리 계산하면? 동류항 문자들의 개수들끼리 계산할 거야. 그렇죠. 5x, y 플러스 3y의 제곱까지 써줘야 마무리가 다 된 겁니다. 전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니? 이게 전개하는 방법이야. 사실 이 다항식과 다항식 간의 계산, 즉 전개하는 데 있어서는요 어렵지 않아. 그냥 전개하는 방법을 알았잖아. 그리고 마지막에 전개해준 다음에 뭐만 해주면 되면 동류항끼리 계산만 해주면 돼. 전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요 별로 어렵지 않아. 다항식과 다항식 계산은요 이런 거야. 근데 마찬가지로요 이런 항이 두 개만 있는, 자 얘 다항식이긴 하잖아요. 그럼 항이 몇 개 있는 다항식이야? 항이 몇 개 있는 다항식이야 이건? 이건? 몇 개야? 두 개 아니야? 얘도 몇 개야? 두 개야? 그죠? 근데 이게 두 개만 있을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몇 개도 있을 수 있냐면 항이 세 개 있고 네 개 있을 수 있는 다항식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x 플러스 y에다가 뭐 x 플러스 y 마이너스 2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하나요? 마찬가지야. 똑같아. 그냥 얘를요 앞에 있는 애를 뒤에 있는 항에게 한 번씩 다 곱해주면 돼. 그리고 나서 얘도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녀석들한테 한 번씩 다 곱해주면 돼. 별로 어렵지 않아. 그래서 이걸 그냥 계산만 하면 되거든요. 어떻게? x제곱 플러스 xy 마이너스 2x 플러스 xy 플러스 y제곱에 마이너스 2가 아니라 마이너스 2y. 그럼 여기서 이제 뭐만 계산해주면 된다고? 뭐만 계산해주면 돼? 전개 다 있잖아. 뭐만 생각해? 동류항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계산해주면 된다는 거야. 동류항이 있어? 있죠? 누구? x? y 있잖아. x, y 있잖아. 그럼 계산해주면 x의 제곱에 플러스 y의 제곱에 얘네 둘이 계산하면 얼마? xy 더하기 xy는? 그렇죠. 2xy 그리고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 이렇게까지만 써주면 계산이 완벽히 된 거야. 더 이상 계산이 되는 게 없거든. 무슨 말인지 좀 이해되니? 이렇게 다항식과 다항식 간에 전개하는 방법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럼 이걸 배우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다항식과 다항식 간의 계산, 즉 다항식의 곱셈에서 정말로 많이 나오는 곱셈들이 있거든요. 정말로 많이 나오는 그런 유형들이 있어. 그 유형들을 뭐라 부를 거냐면 이제부터 그걸 공식화시켜서 곱셈 공식이라고 부를 겁니다. 이거는요 무조건 외워야 돼. 이거는 내가 외우지 마게 아니라 그냥 100% 외워야 돼. 이걸 외우지 않으면 문제를 풀기가 어려워요. 이건 무조건 외워야 돼, 얘들아. 이거는요 내가 말하는데 이건 고등학교 가서도 다시 외웁니다. 근데 무조건 지금 외워놓으면 고등학교 때 정말 유용하게 써요. 이건 무조건 외워야 돼. 그럼 무슨 말이냐면 곱셈 공식에는요 총 이렇게 뭐 5가지가 있는데요. 5가지가 있는데 외워야 돼. 문제 외워서 푸는 거야.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 a 플러스 b의 제곱이라는 게 있어.
a 플러스 b의 제곱이라는 게 있어. 그럼 얘 말은 무슨 말일까? 이거 의미가 뭘까? 뭐를 두 번 곱했다는 거야? a 플러스 b라는 다항식을 두 번 곱했어요 라는 의미거든요. 그럼 얘를 풀었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a 플러스 b에 a 플러스 b를 이렇게 곱했다라는 의미거든. 그럼 다항식과 다항식 간의 곱이니까 전개할 때 우리 전개하는 방법에 있어서 얘를 요렇게 한번 곱해주고 얘를 요렇게 한번 곱해줘서 전개를 할 거라고. 그럼 전개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a의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a 플러스 b 제곱 이런 형태가 될 거야. 됐어? 그럼 동류항끼리 이제 계산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야 되잖아. 동류항 있어 없어? 있어 없어? 동류항 있어 없어? 있니 없니?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너네 이거 봐. 너네 2 곱하기 3이나 3 곱하기 2나 어때? 같아. 그지? 곱셈에서는요. 위치를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 곱셈에서 뭐가 성립하냐면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위치를 교환하는 것 자체에는 의미가 없다 이거야. 그래서 가능하다 이거죠. 그래서 난 얘를 뭘로 바꿀 거냐면 BA가 아니라 AB로 바꿔도 상관이 없다 이거야. BA나 AB나 어차피 똑같은 값이거든. 그래서 얘를 동류항끼리 계산하면 얼마가 되냐면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 제곱이 된다 이거야. 왜 이렇게 나오는지는 알았잖아요. 그죠? 왜 얘가 이렇게 됐는지 우린 그럼 얘가 된다라고 바로 쓸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쉽게 외우는 방법은 뭐 그거예요. 뭐 어떤 수의 어떤 다항식의 제곱이 나왔다? 그럼 앞에 거 제곱,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이해했어?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가운데는요. 앞에 거, 뒤에 거 곱하기 2. 앞에 거, 뒤에 거 곱하기 2. 만 해주면 돼. 앞에 거, 뒤에 거 곱하기 2. 연습 한번 해볼까? 잘 봐. x 플러스 y의 제곱이래. 그럼 어떻게 된다고? 앞에 거의 제곱, 뒤에 거의 제곱. 그리고 앞에 거 한 번, 뒤에 거 한 번에 뭐? 곱하기 2. 앞에 거 한 번, 뒤에 거 한 번 곱하기 2. 플러스겠죠. 이게 다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럼 우리는 무조건 얘 보이잖아? 얘가 떠올라야 돼. 얘 보이면 얘가 떠올라야 돼. 그럼 마찬가지로 또 어떤 것도 있냐면 a-b의 제곱도 있어요. 그럼 얘는 뭐만 바뀌냐면요. 사실 똑같아. 의미는 얘야. 결국에 의미는 a-b에 a-b를 이렇게 곱하겠다라는 거거든. 전개하는 거 물론 똑같겠지. 우린 근데 이제부터는 결론만 외우자고. 왜 이렇게 나오는지 알았으니까 결론만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a의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야. 둘이 뭐만 달라? 뭐만 달라? 가운데 있는 녀석의 부호만 다르죠? 그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사실 의미는 별로 없어.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어때? 똑같지. 그리고 가운데는요. 똑같아 방식이. 앞에 거 한 번에 뒤에 거 한 번인데 그 셈은요. 뒤를요. 얘까지 쓸 거야.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 앞에 거 한 번, 뒤에 거 한 번에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하면 됩니다. 곱하기 마이너스 2. 그럼 얘랑 똑같았죠.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번에 좀 수를 좀 바꿔볼까? x 마이너스 2y의 제곱? 숫자가 바뀌어도 다른 건 없어. 그냥 너네 그 생각대로 하면 돼. 잘 봐. 앞에 거 제곱. 그죠? 뒤에 거 제곱하면 얼마야? 뒤에 거 제곱해봐. 숫자만 제곱해봐. 2y의 제곱 얼마야? 4y의 제곱이겠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앞에 거 한 번, 뒤에 거 한 번 얼마야? 앞에 거 한 번 곱하기, 뒤에 거 하나 곱하기 얼마? 2x y 되지 않겠어? 그럼 거기다 뭐만 곱해주면 돼?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만 곱해주면 돼. 따라서 얼마야? 마이너스 4x y 이렇게 된다 이거야.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연습만 좀만 더 해볼게. 잘 봐. 이번 플러스로 한번 해보자. 그러면 3x 플러스 2y 가볼까? 똑같아 얘들아. 방식은 근데 너네가 근데 이걸 외울 때 이걸 그냥 막 써서 외우면 금방 잊어버리거든. 근데 너네 머릿속에 말로 한번 생각해봐. 말로.
얘 어떻게 한다고? 앞에 거 제곱 플러스 뒤에 거 제곱에 가운데는 둘이 하나씩 곱한 다음에 곱하기 2 해주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말로 외우면 더 쉬워. 말로 외우면 금방 외워질 거야. 그럼 여기서 얘도 해보자. 앞에 거 제곱하면 얼마? 9x의 제곱. 뒤에 거 제곱하면 얼마? 플러스 4y의 제곱. 너네 원래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순서대로 가야 되거든? 근데 지금 처음이잖아. 처음이니까 좀 외우기 쉬운 것부터 외워보자 이거죠. 그죠? 그리고 플러스죠? 그럼 앞에 거 한 번, 뒤에 거 한 번 얼마? 앞에 거 한 번 곱하기 뒤에 거 한 번 하면 6xy. 거기다 곱하기 2. 총 얼마? 플러스 12xy. 이렇게. 그냥 얘 공식에다가 각각의 a 자리에 3x 넣고 각각의 b 자리에 2y를 넣으면 얘가 나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해볼까? 4x 마이너스 3y의 제곱. 앞에 거 제곱 얼마? 16x의 제곱. 가운데 뭐? 앞에 거 한 번, 뒤에 거 한 번에 곱하기 마이너스 2. 앞에 거 한 번, 뒤에 거 한 번 얼마야? 곱하면 10. 뭐 그렇게 해도 돼. 근데 뭐 나는 그냥 숫자만, 너네 편할 때 숫자만 계산해볼게. 숫자면 12xy. 거기다 곱하기 마이너스 2 하면 마이너스 24xy. 그리고 뒤에 거 제곱하면 얼마? 9y의 제곱. 이거야. 이게 곱셈 공식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 무조건 외워야 돼. 선생님 그래서 테스트 볼 겁니다. 곱셈 공식 테스트 볼 거예요. 뒤에서 배우는 것까지 해서 같이 볼 거거든? 잘 외워야 돼. 자, 그런 다음에 어떤 것도 있냐면 이번엔 이것도 진짜 중요하거든? 이거야, 얘들아. a 플러스 b라는 녀석이랑 a 마이너스 b라는 녀석을 곱할 거래.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얘를 전개하면요, 똑같이 얘 이렇게 하고 얘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분배해줘야겠죠? 그럼 분배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야. a의 제곱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ab. 얘 이렇게 하면 플러스 ba는 누구랑 같아? ab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냥 바로 ab라고 쓸 거야. 됐어? 그리고 나서 뒤에 얼마야? 마이너스 b제곱 되네. 동류항끼리 계산해야 되겠죠? 어떻게 돼? 동류항끼리 계산하면 얘랑 더해서 사라지겠네요. 그래서 남는 게 뭐냐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건 진짜 유명해서요. 이름을 붙여줬어. 그래서 이 녀석의 이름은 뭐냐면 합이랑 차잖아요. 똑같은 숫자인데 부호만 서로 다른 녀석들의 합이잖아요. 곱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뭐라 그러냐면 합차공식이라고 합니다. 합차공식. 합차공식. 그래서 합차공식이 보이면 당장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합차공식이잖아요.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그럼 문제로 봐볼까? 잘 봐. 2x 플러스 y랑 2x 마이너스 y를 곱한대. 둘이 숫자 어때? 문자 어때? 똑같지? 완벽히 똑같은 수인데 뭐만 달라? 부호만 다른 녀석들의 곱이죠? 이게 뭐라고? 합차공식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바로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의 제곱.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의 제곱. 또 해볼까? 3x 플러스 2y랑 3x 마이너스 2y래. 숫자 어때? 문자 어때? 똑같죠? 그리고 뭐만 달라? 부호만 달라? 뭐라고? 합차라고.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의 제곱. 됐어? 무슨 말이 되니? 이거야. 이게 합차야. 어렵니? 물론 지금 처음 어려울 수 있어. 근데 이건 무조건 외워야 돼. 그러니까 어려워도요. 외우면 푸는 문제야. 별로 그리고 왜 나오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있잖아요. 그죠? 왜 나오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 그냥 당연스럽게 전개하면 나오는 식이에요. 그래서 그냥 외워버리자 이거죠. 외워버리자. 그리고 나서요. 이제 저 4번과 5번은 이 4번과 5번은 나는요. 엄청 막 외우라고는 안 하긴 했는데 그래도 지금 너넨 처음이니까 외워야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야. x 플러스 a라는 애랑 x 플러스 b라는 애가 있어.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는 이런 모습이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하는 거 알려줄 건데 얘는요 똑같이 전개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전개해 주겠죠? 그럼 x 제곱에
플러스 bx가 나올 거고 얘 요렇게 한번 전개해 줄 거죠? 분배해 줄 거죠? 그럼 어떻게 돼? ax 플러스 ab 요런 형태가 된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나중에 뭐 해? 마지막으로 뭐 해줘야 돼? 전개했으면 마지막으로 뭐 해줘? 동류항끼리 있나 없나 계산해주면 되잖아. 동류항 있어 없어? 없어? xx인데? 되게 얘들아 동류항은 문자만 보면 돼. 숫자까지 같을 필요 없어. 문자만 같으면 돼. 이해되니? 문자만 같으면 돼. 예를 들면 너네 xy랑 x제곱 y랑은 동류항일까 아닐까? 아니야. 아예 다르잖아. 모습이 달라. 그지? 이건 동류항 아닙니다. 지금처럼 문자만 같으면 돼. 그럼 동류항이야. 그럼 얘는 묶어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어.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x 플러스 ab구나.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이면 너네가 이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이런 문제는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 x 플러스 2랑 x 플러스 3을 이렇게 곱하겠다는 거야. 이런 거야. 그럼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좀 어려우니까 그냥 전개해볼게. 전개해주면 앞에 거 x 제곱 플러스 얼마? 3x. 뒤에 거 전개해주면 플러스 2x. 뒤에 거 전개해주면 얼마? 플러스 6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해줘야 돼? 동류항끼리 계산해줘야 되잖아. 지금 동류항 누구야? xx죠? 둘이 계산하면 얼마? 5x. 앞에 있는 개수들끼리 계산해주는 거야. 그래서 얼마냐면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 이거야. 이거야. 어렵니? 안 어려워. 근데 너넨 나중엔요 굳이 이렇게 안 써도 된다. 그러니까 너넨 바로 이렇게 돼야 된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근데 이거는요 보통은 뭐가 제일 문제냐면 사실 얘가 제일 문제거든요. 왜냐면 너네가 어찌 됐든 간에 나중에 가면 얘랑 이렇게 곱해서 x제곱 나오는 거 맞고 얘랑 얘 곱해서 6 나오는 것도 이해는 되는데 이 마지막 이 계산이 문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조금만 쉽게 하자면 이거야. 얘들아 얘랑 얘 곱하면 3x지. 얘랑 얘 곱하면 얼마야? 2x지. 근데 이 정도는 그리고 암산 가능하지 않아? 3x 더하기 2x 얼마야? 5x라는 거 어느 정도 암산이 가능하다고. 그럼 한번 더 해볼까 너네? x 플러스 4랑 x 플러스 3을 이렇게 곱하겠대. 그럼 너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앞에 거 제곱 나오는 거 맞아. 그죠? 그리고 얘랑 얘 곱해서 3x 나오고 얘랑 얘 곱해서 4x 나온다는 걸 이게 알고 있다고. 어느 정도 이제 계산이 된다고. 그럼 그것까지 너네가 암산이 돼야 돼. 가운데 나오는 게 얼만큼 나오는지는 암산이 돼줘야 편해. 그래서 얼마가 나와야 여기는? 7x가 나오는 거야. 4x, 3x, 4x. 둘 다 플러스잖아. 그리고 마지막 뒤에 뭐 해줘? 12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얘랑 얘 곱하면. 그럼 이런 더하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럼 빼기로 한번 가볼까? x-2랑 x-3이래. 이것도 상관없어. 잘 봐. x제곱 나오는 거 이렇게 분배한 거 맞아. 그러면서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3x.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2x. 이것도 계산 가능하잖아. 얼마야? 마이너스 5x라고.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x면 마이너스 5x라고. 이 정도까지도 암산이 충분히 돼. 그리고 마지막 얘랑 곱해주면 얼마? 플러스 6이다. 지금 얘랑 부호 다르지? 그지? 뭐만 달라졌어? 가운데 부호만 달라졌죠. 이런 거 비교해주면 되고.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거. x 플러스 4랑 x 마이너스 2 이런 거. 이번엔 플러스 마이너스 섞여 있어. 근데도 변함없는 건 항상 뭐냐면 이건 변함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너네가 이거 한번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쌤이 가운데 들어오는 거 암산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 그랬잖아. 여기도 암산을 좀 해주는 게 좋아. 근데 처음엔 좀 안 될 수 있어. 근데 어떻게 하냐면 잘 봐. 얘랑 곱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2. 얘랑 곱하면 얼마야? 플러스 4x. 둘이 더하면? 2x. 그치. 요렇게까지 암산이 돼야 돼. 어느 정도는. 그래야 너네가 외우기 쉬워. 2x. 그래서 뒤에 것까지 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8까지. 요렇게.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저 녀석들 사실 똑같아요. 쓰는 방법은 알아줘야 되긴 해. ax 플러스 b에다가 뭐 cx 플러스 d인데요. 얘는 또 전개하면요. 그냥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야. acx의 제곱 플러스 ad 플러스 bcx 플러스 뭐 db, bd 이렇게 되는데 문제로 보면요. 사실 지금 이게 문자로 보면 좀 어렵잖아. 근데 문제로 보잖아? 사실 문제로 보면 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냥 전개했을 때 얘네는, 그러니까 얘네 둘은 너네가 충분히 얼마나 암산이 가능하냐.
암산이 어느 정도는 되냐 이런 거야. 예를 들면 문제 이렇게 나와. 2x 플러스 3이랑 3x 플러스 1 이런 거. 그러니까 얘를 이제 전개하면요. 충분히 전개는 해.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개해서 계산하는 건 너네 충분히 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 이걸 좀 빨리 하고 싶다 이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하나하나씩 계산하고 나중에 동류항까지 계산하기 힘드니까 좀 빨리 해보자 이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 얘랑 얘랑 곱한 건 6x 제곱이 맞겠죠. 그죠? 그리고 얘랑 얘랑 곱하면 얼마? 2x. 얘랑 얘랑 곱하면 9x. 둘이 더하면 11x. 그러니까 여기까지. 여기도 마찬가지야. 중간을 좀 암산해주자 이거죠. 중간을 좀 어느 정도 암산해주자. 그리고 마지막 얘랑 곱하면 얼마? 플러스 3 이 정도 된다. 중간을 좀 암산해주자. 그럼 여기도 문제가 뭐겠어? 마이너스랑 플러스가 좀 섞여 나오는 게 문제일 거야. 이런 거. 3x 마이너스 4랑 2x 마이너스 5 이런 거. 섞어볼까? 이렇게 해볼까? 플러스로. x 플러스 5.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앞에는 문제가 없어. 얼마 나와? 6x의 제곱 그냥 나와. 중간이 문제야. 얘랑 얘 곱하면 얼마? 얘랑 얘 곱하면 15x. 얘랑 얘 곱하면 마이너스 8x. 15x 마이너스 8x 얼마? 7x. 그냥 이렇게까지 암산만 해주자. 그리고 얘들이 곱하면 마이너스 20. 이렇게까지 암산해주자 이거죠. 이게 곱셈공식이야. 그래서 우리 이걸 외워야 돼. 지금 저 5가지를 외워줘야 돼. 알겠니? 외워야 돼, 얘들아. 안 외우면 뭐 답 없습니다. 문제 그냥 이렇게 나와. 다짜고짜. 이런 거 풀어보라고 해. 이런 거 풀어보라고 하면 얘 지금 보면 곱셈공식 쓰면요. 같은 것의 제곱이잖아요. 그죠? 같은 거의 제곱이니까 앞에 거 제곱. 그죠? 앞에 거 제곱. 가운데는 앞에 거 한 번, 뒤에 거 한 번에 곱하기 2. 앞에 거 한 번, 뒤에 거 한 번 하면 앞에 거 한 번, 뒤에 거 한 번 얼마야? 마이너스 3x. 거기다 곱하기 하면 마이너스 6x. 뒤에 거 제곱 얼마? 플러스 9 이렇게 된다 이거야.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야 돼. 굳이 전개 안 해도. 얘도 한번 해볼까? 앞에 거 제곱, 그러니까 똑같은 거의 제곱이잖아요. 그죠? 앞에 거 제곱 얼마? 16x의 제곱. 그리고 앞에 거 한 번, 뒤에 거 한 번에 플러스니까 그냥 곱하기 2만 해주자 이거죠. 앞에 거 한 번, 뒤에 거 한 번 곱해봐 얼마? 얘 곱하기 2 하면 마이너스 28ab지. 거기다 곱하기 2 하면 얼마? 마이너스 56ab. 그리고 뒤에 거 제곱 얼마? 플러스 49b제곱.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써보자 이거죠. 이게 곱셈 공식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전 단원까지 뭘 배웠냐면 얘들아, 우리가 전 단원까지는 진짜 열심히 어떤 걸 배웠죠? 전 단원까지 어떤 걸 배웠죠? 제곱근? 그죠? 제곱근 같은 거 배웠잖아. 우리 루트라는 기호를 다시 배웠잖아. 그 루트라는 기호를 얘한테도 써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루트라는 애들요 이렇게 써먹을 수 있다고. 왜? 우리는 루트의 제곱도 배웠고 뭐 세제곱도 배웠고 루트를 어떻게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도 배웠고 루트에 대한 곱셈과 나눗셈, 덧셈과 뺄셈 이런 거 전부 다 배웠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다 써먹을 수 있어. 예를 들면 요 곱셈 공식에 굳이 숫자가 안 들어가도, 즉 루트가 들어가도 우린 다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를 들면 똑같은 곱셈 공식은 맞는데 이런 거야. 루트 2 플러스 루트 3. 너네 이거 계산 가능해 안 해? 계산 못하죠? 우리 이렇게 쓰는 게 마지막이잖아요. 왜? 어차피 루트끼리 더하거나 빼주려면 뭐가 같아야 돼? 안에 있는 수가 같아야 계산이 가능하다고 했잖아. 그럼 이 상태에서 제곱을 하겠다 이거죠. 이런 것도 가능하다 이거야. 근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그냥 곱셈 공식에 각각의 A 자리에 루트 2가 들어갔고 B 자리에 루트 3이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이걸 계산하잖아? 똑같아. 내가 말로 외우라는 뜻이 이거야. 앞에 거 제곱 얼마야? 2. 루트 2의 제곱이 2잖아요. 그리고 가운데 뒤에 있는 것끼리 앞에 한 번 뒤에 한 번 어떻게 곱해. 얼마야? 루트 6이야. 그리고 곱하기 2. 2루트 6. 그리고 뒤에 있는 거 곱하면 얼마? 제곱하면 3. 그래서 마지막 동류항끼리 계산하면 얼마야? 상수끼리 계산해줘야겠죠. 그래서 5 플러스 2루트 6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그러니까 모든 우리 곱셈 공식의 영역을 이 제곱근까지 넣어서 성립도 할 수 있다는 거야. 한 번만 더 해볼까? 이런 거. 루트 3 마이너스 1이랑 루트 3 플러스 1이래. 얘들아 이거 무슨 형태라고? 무슨 형태? 무슨 형태?
수가 똑같잖아. 뭐만 달라? 부호만 다르죠? 뭐? 합차 형태예요. 합차 형태.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앞에 거 제곱 얼마? 3 빼기 뒤에 거 제곱 얼마? 1 끝. 2야. 무슨 말이 됐어? 됐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한 가지 또 팁을 주자면요. 얘들아 합차를 하잖아. 합차를 하면 안에 그러니까 얘 무리수죠. 지금 이 상태 루트 3 마이너스 1은 무리수죠. 루트 3 플러스 1도 뭐야? 무리수죠. 이런 무리수들이 얘 무리수고 얘 무리수잖아. 근데 둘이 합차끼리 곱하잖아? 그럼 항상 유리수가 됩니다. 무리수 안 나와요. 무리수가 유리수로 바뀌어. 얘 보여 지금? 2 나온 거? 무리수와 무리수의 합차 관계잖아요? 항상 뭐가 나오냐면 유리수가 나와. 이 말을 잘 기억해봐. 이따 또 써먹을 거야. 무리수랑 무리수인데 둘이 합차 관계면 유리수가 나온다. 됐니? 그러면서 지금 문제에서 나오는 뭐 수의 제곱의 계산, 뭐 두 수의 곱의 계산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일단 이런 문제거든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거를 이 곱셈 공식을 이제는 숫자를 이용해. 좀 활용 같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숫자를 이용하는 거야. 예를 들면 너네 막 이런 거. 뭐 1002의 뭐 제곱을 구해달라 이거야. 물론 직접 구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요 이렇게 구하기엔 너무 또 오래 걸리니까 이걸 곱셈 공식 형태로 좀 바꿔보자 이거야. 근데 곱셈 공식 형태 우리 이렇게 배운 거 아니잖아요. 뭐 더하기 뭐의 제곱 이런 형태로 배운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그냥 뭐 더하기 뭐의 형태로 바꿔주자 이거야. 그럼 1000을요 보통 바꾸면 뭐라 쓸 수 있냐면 1000 플러스 2의 제곱이라고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럼 이 형태가 뭐냐면 결국엔 a 플러스 b의 제곱 형태거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냐면 앞에 거에 제곱 그리고 뒤에 거 한번 앞에 거 한번 곱해. 얼마? 2000 거기다 곱하기 얼마? 2 그럼 얼마? 플러스 4000 그리고 뒤에 거에 제곱 이렇게 계산해보자 이거예요. 이건 지금 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계산 안 할게. 이런 거야. 그냥 수 한번 넣었을 때 수를 한번 넣었을 때 이런 수를 좀 빠르게 계산하고 싶어서 우리는 얘를 좀 분리해서 곱셈제곱 형태로 바꿔보자 이거예요. 무슨 말이 됐어? 그 다음 또 이런 것도 있어. 97 곱하기 103 이런 거. 이런 것도 쉽게 계산해보기 어렵잖아요. 직접 계산 이렇게 할 수 있긴 하지만 그래서 쉽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얘는요 같은 수에서 같은 수를 빼고 더하고로 바꿔주자 이거죠. 예를 들면 97이라는 애는 100에서 3을 뺀 거예요. 맞죠? 그리고 예를 들면 103이라는 애는요 100에서 3을 뭐 한 거야? 더한 거야. 그죠? 그럼 얘는 지금 무슨 형태가? 합차 형태죠. 똑같은 수인데 빼고 더하기의 곱이잖아요. 합차 형태에서. 그래서 어떻게 쓴다고? 앞에 거에 제곱 빼기 뒤에 거에 제곱 얼마? 9 이렇게 쉽게 계산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굳이 얘를 97 곱하기 103을 안 해도. 무슨 말이 됐어?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에게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와서 넘어가면 자 이런 거예요. 아까 맞죠? 아까 봤어요? 이거야. 내가 이제는 곱셈 공식 안에 이런 문자 숫자가 아니어도 뭐가 들어갈 수 있다고? 제곱근이 들어가도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거. 우리 왜 제곱근의 계산 다 배웠잖아. 그지? 언제 어떨 때 더하기 빼기가 되고 곱하면 어떻게 되고 나누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다 배웠잖아. 그래서 이걸 다 여기다 이 곱셈 공식에다 한번 대입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들은 진짜 이렇게 나와. 여기 밑에 보면 뭐 이런 거 진짜 풀어보라고 나오는 거예요, 얘들아. 17번, 18번 같은 문제 이렇게 풀어보라고 나오는 거야. 근데 이제 제곱의 계산을 알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곱셈 공식에 대해서도 배웠잖아요. 똑같은 수의 제곱이니까 a 플러스 b의 전체의 제곱 형태죠. 그럼 어떻게 써야 돼? 앞에 거에 제곱, 그죠? 그리고 가운데는 앞에 거 한번, 뒤에 거 한번 곱한 다음에 곱하기 얼마? 2, 얼마? 플러스 4루트 2. 왜? 앞에 거 한번 뒤에 곱하면 얼마? 2루트 2죠. 거기다 곱하기 하면 4루트 2고. 그리고 마지막 2루트 2의 제곱은 얼마 할까? 2루트 2의 제곱. 이거 배우지 않나? 2루트 2의 제곱은 얘들아 결국엔요 영향이 없어. 그러니까 얘 제곱이라는 건 얘한테도 한번 제곱을 해주고 얘한테도 한번 제곱해줘야 돼. 무슨 말이 되니? 그럼 어떻게 돼? 4 곱하기 2 아니겠어? 얼마야? 8이야.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원래 루트 2루트 2는 얼마야? 그렇죠. 루트 8이야. 그 루트 8의 제곱과 마찬가지야. 그래서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 제곱근 안에 밖에 이렇게 상수가 있잖아. 그리고 제곱을 때려야 하는 상황이 오잖아.
그럼 밖에 상수 제곱 따로 제곱근 제곱 따로 이렇게 해줘서 둘이 곱해주면 돼. 알겠니? 그래서 얘는 얼마가 나오냐면 8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동류항끼리 계산해줘야 되잖아. 얘네도 동류항입니다. 얘는 뭐라 부르죠? 상수항이라고 불러요. 상수항끼리도 같은 항이니까 둘이 더해줘야 돼. 얼마? 9 플러스 4루트 2라고 쓸 수 있는 게 마무리가 된 겁니다. 알겠죠? 이런 거야. 별로 어렵지 않아요, 얘들아.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거예요. 자, 이게 진짜 중요한데, 얘들아. 너네 유리화 배웠죠? 그죠? 내가 유리화를 왜 한다 그랬죠? 내가 설명을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했잖아. 그러니까 분모랑 분수, 즉 분수가 된다라는 건 분명히 분자를 분모가 되는 수로 나눠준다는 의미가 있었다는 거야. 예를 들면 너네 3분의 1이라는 건 원래는 1이라는 애를 3으로 나눠버리겠다는 거 아니야? 그죠? 1이라는 애를 3으로 나눠버리겠어요? 라고 3분의 1이 된 거잖아. 그죠? 우리 원래 막 옛날에 초등학교 배울 때 막 초콜릿을 초콜릿 10개를 2명, 5명한테 나눠주면은 10 나누기 5 해서 2가 된다는 거잖아. 한 사람당 2개씩 준다는 거. 그게 원래 나누기, 즉 분수의 계산이에요. 3분의 1이라는 건 결국에는요, 어떤 세 칸 중에 하나만큼을 3분의 1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수의 계산이 된다라는 거야. 근데 잘 봐. 분모에 그러니까 어떤 수로 나눠버린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무리수라는 건요, 제곱근이 무리수가 되잖아. 그 안에가 제곱수가 아닌 제곱수가 아닌 제곱근들은 다 무리수잖아요. 근데 무리수는요, 실제로 존재하는 수일까요? 존재는 합니다. 존재는 해요. 존재는 하는데 다만 예를 들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처럼 정말 끝이 없이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죠? 그럼 그런 애들로 나눠버린다는 게 말이 될까? 그런 애들로 어떤 우리가 실제로 그 알고 있는 그 딱 정해진 숫자를 끝이 없는 숫자로 나눠진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말이 싫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분모에 유리와 무리수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싫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무리수를 뭘로 바꿔주는 과정? 유리수로 바꿔주는 과정이 뭐였어? 유리화였죠? 그럼 마찬가지야. 이제는 분모에 이렇게 하나만 있지 않아요. 분모에 그냥 무리수인 식이 들어갈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루트 2 마이너스 이런 거. 얘 무리수입니까? 이거 전체 무리수예요? 전체 무리수 맞죠? 무리수에서 유리수를 뺀다고 해도 유리수가 되지는 않는다 그랬죠? 그걸 이제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근데 얘 지금 마음에 들어 안 들어? 마음에 안 든다 이거야. 분모에 무리수가 있는 게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우린 뭘 할 거냐면 분모를 유리화로, 즉 유리수로 바꿔주는 과정이 뭘 한다? 유리화 과정을 거칠 거야. 근데 아까 말했죠. 내가 아까 무리수랑 어떤 무리수를 곱하면 유리수가 되는 과정이 있다 그랬는데 어디서 얘기했죠 내가? 무리수랑 무리수를 곱할 건데 그게 유리수가 된대. 어떤 과정이었죠? 어떨 때? 어떨 때였죠? 그렇죠. 합차일 때. 그래서 얘를요 유리화를 할 때는요 우리 똑같이 아까 우리 루트 2분의 1을 유리화할 때는 루트 2를 분자분모에 똑같이 곱했잖아. 마찬가지야. 얘가 유리화가 될 때 되는 수를 분자분모에 곱해줄 거야. 근데 그 수는 뭐냐면 이 녀석의 부호가 반대인 녀석이야. 그래서 이 녀석이 합차관계가 되면서 분모는 유리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분자분모에 똑같이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해준다 이거야. 그럼 계산해야 돼. 이건 충분히 계산해야 돼. 근데 얘들아 이거 여긴 좀 암산하지 마. 이렇게 쓰는 거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 처음에는. 알겠어? 그래서 얼마냐면 얘는 합차로 인해서 앞에 거의 제곱 빼기 뒤에 거의 제곱. 앞에 거 제곱하면 얼마? 2. 뒤에 거 제곱하면 얼마? 1. 그걸 둘 빼겠다는 거죠. 그럼 분모는? 분자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결국엔 루트 2 플러스 2 되는 거야. 이게 곱셈 공식을 이용한 분모의 유리화입니다. 무슨 말인지 됐죠? 그럼 얘는요 이걸 알잖아? 그럼 결국엔 넌 끝이야. 선생님 그러면 분모에 무리수인 식이, 즉 무리수인 식이 들어가 있으면 이걸 유리화해주기 위해서는 이 녀석의 부호가 뭐인? 반대인. 즉 합차관계가 될 수 있는 수를 분자분모에 곱해준다. 이것만 기억해주면 모든 문제는 유리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36번과 37번. 봐봐. 자, 얘를 유리화해달래. 일단 분모 무리수인 거 확인했어. 그지? 무리수인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 그럼 이 녀석이 유리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 녀석의 뭐인? 부호가 반대인. 즉 합차관계로 만들어줄 수 있는 수 얼마? 2 마이너스 루트 3을 어디다? 분자분모에 똑같이 그거 잘못 썼네. 분자분모에 똑같이 곱해주면 된다 이거야. 그렇게 되면서 분모는 합차관계가 되면서 앞에 거 제곱하면 얼마? 4 빼기 뒤에 거 제곱하면 얼마? 3이 돼버리거든. 그래서 1이 되면서 유리여야 돼. 얘들아 여기 음수 나올 수 있어. 항상 뭐 양수만 나오는 거 아니야? 음수가 나와도 돼. 왜 음수가 나와도? 유리수니까. 음수 나올 수 있어. 알겠지? 그리고 나서 분자를 봤더니 2 마이너스 루트에 3이 똑같이 두 개가 있네. 그럼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2 마이너스 루트 3의 전체 제곱이라 쓸 수 있는 거야. 그럼 이것도 뭐 써야 돼? 위에도 곱셈 공식 쓰면 되겠죠.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엔 남는 건 2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만 남지 않겠어? 분모가 1이니까. 그럼 앞에 거 제곱.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니까 앞에 거 한번 뒤에 거 한번 곱해. 얼마? 2 곱하기 루트 3은? 유빈아 2 곱하기 루트 3은? 2 루트 3. 그죠? 거기다 곱하기 얼마? 마이너스 2 해서 얼마야? 마이너스 4 루트 3 플러스 뒤에 거 제곱 얼마? 3 얼마? 7 마이너스 4 루트 3이라고 쓸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이게 다야. 얘들아, 이 문제가 이렇게 답니다. 마찬가지로 얘도요. 똑같이 유리화 해주려면 분자분모에 뭘 곱해줘야 돼? 루트 15 플러스 루트 6. 그러니까 둘 다 무리수가 와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런 합차관계가 되잖아요. 그럼 무조건 유리수밖에 될 수 없어. 알겠어? 그래서 분자에도 루트 15 플러스 루트 6을 이런 식으로 곱해주면 됩니다. 알겠니? 이게 끝이야. 그러면 마지막. 얘들아, 이 곱셈 공식을요. 이제 이 곱셈 공식을 자유자재로 너네가 가지고 놀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곱셈 공식을요. 자유자재로 너네가 막 가지고 놀아야 돼. 자유자재로 막 가지고 노는 건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막 가지고 논다고 하면 좀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 별거 없어. 그냥 자유자재로 이항을 시켜줄 수 있냐 없냐야. 이항.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를 들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궁금하대. 그럼 얘는 어떻게 된 거냐면 결국에 이거야. 얘가 원래는요. a 플러스 b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된다는 사실을 너는 알고 있다고. 근데 우리는 이제부터 뭐가 궁금한 거냐면 얘랑 얘만 궁금한 거야. 그럼 필요 없는 애가 누구니? 얘가 필요 없죠? 그래 얘를 그냥 넘겨준 것뿐이야. 그럼 넘기면 어떻게 돼? a 플러스 b의 전체의 제곱에 마이너스 2ab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이항을 자유자재로 해주면 된다 이거야. 얘를 이항하니까 얘만 남는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됐어? 그래서 얘는요. 얘입니다. 그냥 a 플러스 b 전체의 제곱에서 필요 없는 부분인 플러스 2ab를 마이너스 2ab를 해줌으로써 얘가 나온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좀 이해되네? 그럼 또 이런 것도 있어. 사실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될 수 있는 건 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뭐도 있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나올 수 있는 곱셈 공식은 얘만 있는 게 아니죠? 누구도 있어? a 마이너스 b의 제곱도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나오거든. 그럼 이런 것도 줘. a 마이너스 b의 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거든. 근데 우린 얘가 궁금한 거야. 얘네 둘의 합을. 그래서 얘가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넘긴 것뿐이야.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a 마이너스 b의 제곱에 플러스 2ab다 라고까지도 쓸 수 있다 이거죠. 무슨 말이 됐어? 얘가 나오는 게 가운데가 마이너스 2ab이기 때문에 우린 a제곱 플러스 b제곱만 남겨두기 위해서 필요 없는 마이너스 2ab를 없애주자. 그래서 플러스 2ab를 해준다 이거야. 됐어? 이게 변형이야. 얘들아, 근데 사실 변형은요 막 어렵게 변형된 게 아니라 그냥 원래 너네가 이렇게 외웠던 식에서 이항만 시켜준 것뿐이야. 별 의미는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되니? 그러면서 또 다른 변형이 있는데 이런 거야. 얘들아, 우리는 얘네 둘은 좀 닮았죠? 이 둘의 관계는요, 즉 얘네 둘의 관계는 좀 닮지 않았어? a 플러스 b의 전체의 제곱이나 a 마이너스 b의 전체는 조금
닮지 않았어? 다른 거에 비해 좀 닮은 형태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의 상관관계가 좀 있습니다. 얘네들의 좀 관계가 있거든? 근데 무슨 관계냐면 이런 거야. 각각을요, 서로를 구하는 데 쓸 수 있어. 무슨 말이냐? 이런 거야. 우리는 만약에 A 플러스 B의 제곱이 궁금한 거야. 근데 얘를 뭘로 구할 수 있냐면 A 마이너스 B로 구할 수 있다 이거죠. A 마이너스 B의 제곱으로. 무슨 말이냐? 이거야. 얘를요, A 마이너스 B의 제곱으로 갖다라고 놓으면 얘는요,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 제곱이야. 근데 얘는요, A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 제곱이야. 그럼 내가 얘네 둘을 갖다라고 놓고 싶으면 요 뒤에 뭐가 들어와야 될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둘이 틀린 건 뭐야? 다른 건 어디야? 이 둘이 서로 다른 부분은 어디야? 어디? AB 부분이 서로 다른 거 아니야? 그지? 가운데 있는 녀석이 좀 다르잖아. 그래서 얘를 따져보면 얘는 플러스 2AB고 얘는 마이너스 2AB란 말이야. 그죠? 그럼 내가 뒤에다가 어떤 짓을 해야 얘가 될까? 곱하기 마이너스 1? 그럼 여기 얘네들 부호도 바뀌었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도 완전히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바뀔 거 아니야. 간단히 생각해봐. 좀만 더 간단해. 곱 말고 플러스 4AB 해주면 되지 않겠어? 왜? 어차피 얘 전개하면 얘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여기 뒤에다가 플러스 4AB를 해주는 순간 얘랑 동류항이기 때문에 계산 가능하잖아. 그래서 얼마가 나와? 플러스 2AB가 나오잖아. 그 얘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뭐라 쓸 수 있냐면 A 플러스 B의 제곱은 A 마이너스 B의 제곱에 플러스 4AB라고도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럼 반대로 A 마이너스 B의 제곱은 내가 A 플러스 B의 제곱으로 표현하고 싶으면 뒤에 뭐가 들어와야 될까? 마이너스 4AB. 왜? 얘는 이미 플러스 2AB인데 얘가 되려면 마이너스 2AB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뒤에 마이너스 4AB를 더해주면 얘네 둘이 더하면서 마이너스 2AB가 된다 이거야. 여기까지. 보여? 얘네들이랑 얘네. 여기까지. 이 변형까지도 충분히 외워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무슨 말이 됐니? 외워야 돼. 외우라는 거 꼭 외우자 얘들아. 안 외우면 문제를 못 풀어요. 그래서 대표 문제 좀 보면 대표 문제 뭐 많아요. 보면 이런 거예요. 다항식과 다항식관의 뭐 곱셈인데요. 사실 뭐 별거 없다 그랬지 얘들아. 뭐 해주면 된다고 얘들아? 전개해주면 된다고. 근데 전개 어떻게 해? 분배해서 전개해주면 돼. 그럼 분배 어떻게 한다고? 얘네를 한 번씩 이런 식으로 분배해주면 된다 했잖아요. 그럼 분배해주면 어떻게 되냐? 앞에부터 천천히 하면 15x 그리고 5x 뒤로 하면 플러스 5xy 다음 마이너스 2도 이렇게 분배해줘야겠죠? 얼마? 마이너스 6 뒤에 거 하면 마이너스 2y 이렇게 된 거야 얘들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해줘? 동류항끼리 계산해줘야겠죠? 근데 동류항 있을까 없을까? 같은 문제 없잖아. 그치? 더 이상 계산 가능한 같은 문제 없잖아요. 끝이야. 그럼 얘를 좀 정리했을 때 AXY가 얘겠죠? 그죠? 그럼 좀 정리하면 5XY 그 다음에 플러스 15X 플러스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이렇게 됐잖아. 그죠? 각각의 A, B, C를 구해달라고 하네. X의 Y의 개수 얼마? 5네. 그지? X의 개수 얼마? 15네. Y의 개수 C잖아요. 그 C가 얼마라는 거야? 마이너스 2라는 거겠죠. 되니? 이렇게 찾아야 되는 거야. 별로 어렵지 않아 얘들아. 천천히 풀면요 진짜 어렵지 않으니까 너무 겁먹지 마. 그러면서 가끔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와요 얘들아. 우리는 이제는 이 녀석을 전개하는 건 이제 쉽다 이거야. 이 녀석을 전개하는 건 이제 쉬워서 우리는 필요한 녀석의 그러니까 필요한 문자의 개수만 필요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얘를 전개를 다 하지 말고 우리는 필요한 녀석의 문자만 한번 뽑아보자 이거죠. 첫 번째, x제곱의 개수를 필요하대.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걸 다 전개하지 말고요. x제곱이 되는 애들만 한번 뽑아보자 이거야. 잘 봐. 결국에는 이 앞에서 선택할 수 있는 수가 누구랑 누구야?
잘 봐. 4x 플러스 3y랑 x 마이너스 2를 이렇게 곱할 거래. 그럼 너네 이거 전개하는 방법에서 배웠잖아. 얘를 여기 뒤에 있는 항들에게 한 번씩 곱해주고 얘도 얘네한테 한 번 곱해줄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럼 너네 이 앞에서 선택할 수 있는 항은 누구랑 누구밖에 없어? 4x랑 3y밖에 없는 거야. 그죠? 4x랑 3y밖에 없는 거야. 그럼 뒤에 있는 애들도 마찬가지야. 내가 만약에 4x를 고르면 뒤에 줄 수 있는 애가 누구랑 누구야? x랑 마이너스 2한테 줄 수 있다고.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로 와서 내가 3y를 고르면 뒤에 줄 수 있는 수는 누구랑 누구야? x랑 마이너스 2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그럼 너네가 만약에 x제곱의 개수를 원한다 했잖아. 그럼 내가 만약에 앞에서 4x를 뽑았어. 그럼 x제곱이 되려면 누구랑 곱해야 돼? 얘네 둘 중에? x랑 곱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얘랑 곱하면 얼마 나온다는 거야? 4x의 제곱이 된다 이거지. 그리고 내가 이제 뒤에서 3y를 뽑았다? 근데 내가 여기서 고를 수 있는 애들 중이랑 곱하면 뒤에 있는 애들이랑 곱해서 x제곱이 나오는 애가 있을까 없을까 생각해봐. 없죠? 그럼 이게 끝이야. x제곱이 나올 수 있는 건 이게 끝이야. 그럼 두 번째. 이번엔 누구? y의 개수래. y의 개수. 그럼 내가 만약에 앞에서 x를 뽑아버리면 이미 y의 개수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야. 그럼 가능성은 내가 뒤에서 뭘 뽑을 때? 내가 뒤에서 3y를 뽑을 때 여기 있는 둘 중에 있는 수랑 곱해서 y만 나와야 돼. 누구랑 곱해줘야 될까? y에 대한 식이 나와야 돼. 누구? 마이너스 2랑 곱해줘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이거 전개를 다 안 해도 개수를 뽑아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 6y가 된다 이거죠. 그 녀석들, 즉 그 문자들의 개수의 합을 구해달라고 하네. 얼마야?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런 거야 얘들아. 별로 어렵지 않아요. 다음. 자 봅시다. 이제 곱셈 공식이 나오는 것 같네요. 얘들아 이거 빼기 뭐 제곱의 곱셈 공식이죠? 별로 어렵지 않죠? 자 어떻게 하라고? 똑같은 문자의 제곱의 곱셈 공식이죠? 앞에 거의 제곱 얼마? 9x의 제곱. 그죠? 그리고 가운데는 앞에 거 한번 뒤에 거 한번 곱해야죠. 얼마야? 마이너스 6x인데 거기다 곱하기 얼마? 2 마이너스 12x. 그리고 뒤에 거에 제곱 얼마? 플러스 4. 끝났어. x제곱의 개수가 a고 x의 개수가 b래. a가 얼마? 얘가 뭐가 돼? a. 얘가 뭐가 되겠어? b 이렇게 되겠지.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달라고 하네. 그러니까 곱셈 공식을 잘 풀어서 전개를 했냐 안 했냐 이거예요. 얘들아 뭐야 이거? 합차지?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맞아 아니야?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맞아 아니야? 맞죠? 문제 없죠? 얘도 합차죠? 앞에랑 앞에가 문자 어때? 똑같고 뒤랑 뒤도 문자 똑같고 가운데 뭐만 달라? 부호만 다르잖아요? 똑같아.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맞아 아니야? 맞네요. 그 다음 얘 봐봐. 선생님 얘는 합차가 아닌데요?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얘는 바꿀 수 있잖아. 뭐라고 바꿔줄 수 있냐면 2-3x와 2 플러스 3x라고 바꿔줄 수 있지 않겠어? 무슨 말인지 이해 좀 되니? 그럼 이렇게 되면 얘는 뭐야? 합차가 되거든. 그래서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에 제곱 하면 얘네들이 물론 잔위는 바뀌었지만 얘랑 의미가 어때? 같겠죠?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 달라요. 합차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자리 좀 바꿔주면 마이너스 5b 마이너스 a와 마이너스 5b 플러스 a가 되면서 이것도 뭐가 되는 거야? 합차가 돼버리는 거죠. 따라서 앞에 거 제곱하면 25b의 제곱 빼기 뒤에 거에 제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a제곱. 둘이 어때? 둘이 어때? 같아 달라? 얘는 바꿔주면 얘는 바꿔주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5b제곱 아니야? 그지? 다르죠? 4번이 틀렸지. 무슨 말인지 했지? 다음. 자, x 플러스 1이랑 x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한대. 그랬을 때 이게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됐을 때 상수 a, b에 대해서 a 마이너스 b의 값을 물어보고 있네요. 얘들아 그냥 이거 뭐 해주면 돼?
뭐 해주면 될까? 전개해주면 돼. 뭐 별 의미 없어. 전개해주면 돼. 전개하면 어떻게 돼? 앞에 거 한번 이렇게 곱해주면 얼마? 일단 전개 한번 외워야 돼.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해주는 거 알죠? 첫 순서대로 해봐. 얼마야? x의 제곱. 뒤에는 마이너스 3분의 1 x. 다음에 앞에 가면 플러스 얼마? x. 다음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된다 이거죠. 동류항 있어 없어? 동류항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x 있잖아요. 그럼 x끼리 더해줘야겠죠? 얼마야? 3. 그렇죠. 3분의 2죠. 3 마이너스 3분의 1이랑 1이랑 더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 3분의 2. x제곱 플러스 3분의 2x 마이너스 3분의 1. 얘가 누구랑 같냐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랑 같다 이거예요. 그럼 a가 얼마야? 3분의 2. b가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되겠네. 둘이 뭐 하겠대? 둘이 빼겠대. 둘이 빼면 뭐 3분의 2 빼기 마이너스 3분의 1인가? 이거 얼마입니까? 둘이 플러스로 바뀌겠죠. 얼마? 1 이렇게 되겠네. 다음 21번. 자,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달라고 하네 얘들아. 옳은 거. 옳은 거. 또 잘했나 안 했나? 전개 잘했나 안 했나 보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곱셈 공식을 보니까 그거네. 맨 마지막. 내가 너네 암산 좀 잘해야 된다고 한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너네 좀 어렵긴 하겠지만 어려우면 얘를 이렇게 막 쓰겠죠.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근데 이제 한번 생각을 좀 암산으로 좀 바꿔보자 이거죠. 얘랑 얘 곱하면 얼마? 2x제곱. 맞죠? 얘랑 얘 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10x. 다음 얘랑 얘 곱하면 얼마? 플러스 5x. 둘이 더하면 얼마? 마이너스 10x 플러스 5x. 마이너스 5x 플러스 5x. 얼마야? 얼마?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10x 플러스 5x.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5x.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5. 얘 틀렸네요. 가운데 틀렸잖아. 그지? 다음 얘 봅시다. 얘랑 얘 곱하면 얼마? 6a의 제곱. 맞죠? 얘랑 얘 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8a. 얘랑 얘 곱하면 얼마? 플러스 3a. 마이너스 8a 플러스 3a 얼마? 마이너스 5a. 그렇죠. 마이너스 5a. 그리고 뒤에 거 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4. 이 정도 암산해보자 이거죠. 맞아 아니야? 맞았네. 예를 들어 얘까지 볼까? 얘 곱하기 하면 얼마? 5x제곱. 얘랑 얘 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35xy. 얘랑 얘 곱하면 얼마? 3xy. 마이너스 35 플러스 3xy. 마이너스 35x 플러스 3xy. 얼마? 마이너스 32. 그죠? 마이너스 32 나와야 되는데 틀렸죠? 요러니까 요렇게까지 암산이 되면 정말 좋은 거죠. 진짜 이제 익숙해진 거죠. 그죠? 안 되면 뭐 해. 안 되면 어쩔 수 없어. 안 되면 이렇게 직접 이렇게 전개해야 돼. 근데 어느 정도 암산을 좀 하면요. 문제를 푸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문제를 푸는 속도가 달라져. 특히 이렇게 식 많이 쓰는 단어는요. 이렇게 빨리 안 쓰면 진짜 숙제하기도 정말 어렵긴 해요. 근데 처음이니까 얘들아 시간 좀 투자합시다. 처음이니까 익숙해질 때까지 문제 한번 시간 좀 투자해서 문제 풀어봅시다. 그죠? 자 봅시다. 얘 전개했을 때 옳은 거 모두 골라달라고 하네요. a-b의 제곱식이죠. 그죠? 앞에 거 제곱. 그죠? 앞에 거 제곱에 가운데 거 얘랑 얘 곱해서 마이너스 2 곱해야겠죠? 그죠? 얼마입니까? x랑 2y 곱하면 얼마? 2xy. 거기다 마이너스 2 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4xy. 벌써 틀렸지? 그지? 다음 얘랑 얘 곱하기 전에 생각을 좀 해봐. 숫자를 좀 바꿔주고 싶지 않아? 이렇게 y-x랑 y 플러스 x로 이거 뭐야? 합차죠? 그럼 어떻게 써야 돼? y제곱 빼기 x제곱이지? 틀렸어 맞았어? 틀렸죠. 다르잖아. 그지? 그 다음 얘는요? 얘는 뭔가 좀 다르지만 그냥 얘를 하나의 a로 봐. 그럼 a 빼기 b의 제곱이야. 마찬가지입니다. a 빼기 b의 제곱이에요. 그럼 봅시다. 앞에 거 제곱하면 9x제곱 맞아요? 맞죠? 그리고 앞에 거랑 뒤에 거 곱해. 얼마? 그쵸? 마이너스 12xy. 거기다 곱하기 얼마? 2야 마이너스 2야? 2야 마이너스 2야? 2일까 마이너스 2일까? 마이너스 2죠. 그죠?
왜? 이거 신경 쓰지 않을 거면 얘만 곱해줄 거면 얘 보호에 따라서 플러스면 플러스 2 곱하고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2 곱해주면 돼. 그럼 얘네들이 곱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2xy에 마이너스 2를 곱해야겠죠. 그래서 플러스 24xy 나왔네. 뒤에 거 제곱 얼마? 16y제곱. 맞았네 이거. 얘는 그냥 전개해주는데 얘도 암산이 좀 중요하다 했죠? 바로바로 쓸 때 얘랑 얘 곱하면 x제곱, 얘랑 얘 곱하면 마이너스 2x, 얘랑 얘 곱하면 5x, 마이너스 2x 플러스 5x 얼마? 3x. 틀렸죠? 벌써 틀렸지. 얘랑 얘 곱하면 얼마? 14x제곱. 얘랑 얘 곱하면 xy겠지. 그지? 2랑 2분의 1 사라지니까. 근데 얘랑 곱해도 뭐 나와? 얘랑 얘 곱하면 x, y. 그럼 xy가 몇 개? 2개. 그거 얼마? 2xy. 거기다가 얘네들이 곱하면 14xy, 14분의 1 y죠. 맞았네 이것도. 되니? 다음. 자, 이제 활용 같은데요. 사실 활용도요. 얘들아 그냥 너네가 기본적인 계산을 지금까지 연습 쭉 잘 해왔으면 활용은 그냥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 그냥 조금만 생각을 트면 돼. 그러니까 너네 이제 문제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하면 돼요.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각각 3x-1이랑 x 4x 플러스 3인 애가 있대. 그럼 한번 그려보면 되지 않아? 가로가 3x-1이고 세로가 4x 플러스 3인 요런 직사각형 있다고 한번 써보자 이거야.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거 이제 이 녀석의 넓이가 궁금한 거야. 그럼 너네 이거 직사각형 넓이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되죠? 그럼 이거 하라는 소리예요. 3x-1에 4x 플러스 3을 이렇게 곱했더니 결국엔 그 넓이가 1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거야. 그랬을 때 우리 a, b 값이 궁금하다 이거죠. 그럼 뭐 해줘야 돼? 전개해줘야 되지 않겠어 얘들아? 전개해주면 되죠. 전개했을 때 이 전개식이랑 얘랑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전개합시다. 앞에 거 먼저 전개해봐. 얼마? 12x에 제곱 얘랑 얘 곱하면 플러스 9x 얘랑 얘 곱하면 마이너스 4x 그럼 둘 더하면 얼마? 9x랑 마이너스 4x? 그렇죠. 플러스 5x 얘네들 곱하면 마이너스 3 이게 누구랑 같다고? 얘랑 같다고. a가 얼마? a가 얼마? 5 b가 얼마? 마이너스 3 이렇게 나가겠지. 끝났지. 다음. 이런 거 좀 헷갈릴만 한데요.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얘들아 이게 지금 대각선으로 잘라져 있잖아. 그지? 선생님 그럼 이거 안 맞아요. 이거 어떻게 구해요? 뭐 선생님 이거 사다리꼴이에요 라고 하긴 하는데요. 사실 그럴 필요가 없는 게요. 어차피 얘네 둘은요 벌어진 거리가 어때? 일정하지. 그럼 나 그냥 이걸 땡기면 안 돼?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걸 붙여버리면 안 돼? 붙일 수 있잖아. 그럼 붙이게 되면 결국엔 이렇게 되는 것 뿐이야. 이렇게 되는 것 뿐이야. 아이고 이렇게 되는 것 뿐이야. 얘를 원래 틀에서, 그러니까 원래 틀이 이렇게 있는데 이만큼이 비어져 있는 틀이 있다고 해. 난 그냥 얘를 그냥 딱 붙여버린 거야. 얘를 이렇게 딱 붙여버려. 그럼 요만큼의 그 원래 이 틀이 있던 공간 요만큼은 남고 도형이 이렇게 딱 붙어버리는 거 아니야?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두 도형이 딱 붙어서 이렇게 된다 이거지. 그럼 이 길이가 결국엔 몇 cm라고? 1cm라는 거야. 벌어진 거리가. 왜? 벌어진 거리만큼 내가 땡겼으니까. 그럼 1cm라 이거죠. 그럼 여기는 얼마라고 쓸 수 있다는 거야? 원래 길이가 얼마야? 3x-1이지. 거기서 뭘만큼 뺐다는 거야? 1만큼 뺐다는 거 아니겠어? 얼마? 3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지. 마이너스 1을 더 뺀 거니까. 여기도 얘는 뭐야? 높이는 문제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2x 플러스 1.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이 도형의 넓이가 궁금한 거 아니겠어? 계산하면 되잖아. 그러면 3x-2에 2x 플러스 1을 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앞에 거 계산하면 얼마? 6x에 제곱 얘랑 얘 곱하면 3x 얘랑 얘 곱하면 마이너스 4x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4x랑 플러스 3x 마이너스 x 됐어. 그리고 얘랑 얘 곱하면 마이너스 2 그랬을 때 얘가 A, B, C가 된다고 하는 거 같죠? 다음. 자, 아까 말했듯이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이런 숫자의 변형을 가지고 풀어보자 이건데요. 우리가 지금 원하는 공식은 뭐야 이거? 무슨 공식? 합차 공식을 원하자 이거예요. 그럼 합차 공식은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돼. 같은 수의 제곱이잖아. 그지?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돼. 합차는 분명히 다른 수와 다른 수를, 즉 부호만 다른 수를 곱해서 생겨야 된단 말이에요. 얘는 지금 안 돼. 이런 거 안 된다고. 그죠? 그럼 이런 거 한번 보자. 이거죠. 얘는 이거를 같은 수를 빼고 같은 수를 더하고로 표현해보자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10 플러스 0.3에다가요. 10 마이너스 0.3이라고 쓸 수 있지 않을까 이거죠. 무슨 말이 됐어? 10 플러스 0.3 하면 10.3 맞죠? 10에서 0.3 빼면 9.7 맞죠? 이렇게 쓰자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수가 같고 부호만 다르니까 이건 뭐야? 합차 관계다 이거죠. 그래서 얘는 된다 이거지. 됐어? 얘 볼까? 나눠져 있어. 그럼 얘네가 정확히 똑같은 수를 더하고 빼고 이런 형태가 됐나 안 됐나 확인해보자 이거예요. 근데 잘 봐. 그러면 얘가 만약에 95가 되려면 기준을 하나 잡아두는 게 좋아. 예를 들면 99에서 4를 빼야 95 아니겠어? 그럼 99에서 플러스 4를 해야 합차관계 아니겠어? 근데 이거 더하면 얼만데? 103이잖아.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하나 차이 나는데 어떻게 맞겠어? 얘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이거야. 그래서 안 돼. 그럼 얘 볼까? 얘는 뭐 어떻게 쓸 수 있냐면 50을 기준으로 잡은 다음에 플러스 2를 한 게 52고 마이너스 2를 한 게 얼마야? 48이거든. 이런 게 이제 합체관계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까지도 된다 이거지. 됐니? 다음.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곱셈 공식을 배웠으니까 우리는 이 제곱근이 들어가 있어도 충분히 곱셈 공식을 할 수 있다. 지금 보니까 문자는 같은데 뭐가 달라? 부호가 다르네. 무슨 관계? 합차 관계. 그래서 앞에 거 제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5 루트 5의 제곱이죠. 얼마? 5. 마이너스 루트 5를 전체를 제곱하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하나만 제곱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5. 그리고 뒤에 거의 제곱 얼마? 뒤에 거 제곱하면? 내가 말하는 그 뒤는 이 숫자만 얘기하는 거야. 얼마? 3이죠. 얘네 둘을 뭐 해야 돼? 빼기만 하면 되는 거냐?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그게 합차지. 됐니? 다음. 유리화 나왔죠? 얘들아, 무리식이죠. 무리수로 이루어진 식이죠. 그럼 얘가 분모가 유리수가 되려면 무슨 관계를 이용해라? 곱셈 공식에서의 합차 관계를 이용해라. 그래서 저 녀석이 부호가 다른 녀석을 분자 분모에 곱해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이 녀석의 부호가 다른 녀석은 이렇게 되겠죠. 합차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 분모에만 하면 안 되고 당연히 분자에도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럼 이제 분모 먼저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 앞에 거 제곱하면 얼마? 7. 빼기 뒤에 거 제곱하면 얼마? 3. 된다 이거죠. 되니? 그리고 얘도 계산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얘는 이제 곱으로 이루어졌으니까 또 분배해줘야 되잖아. 근데 얘를 분배하기 전에 뭐 좀 깔끔하게 정리 좀 한번 해주고 할까? 얘를 뭐라 바꿀 수 있죠? 그렇죠. 2루트 3이라고 쓸 수 있겠죠? 이걸 이렇게 전개해 줍시다. 2루트 3 전개하면 얘한테도 한번 해주고 얘한테 한번 분배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얘 이렇게 분배하면 얼마 돼? 2루트 21 되는 거 이해되니? 그치? 무리수는 무리수끼리 곱하면 안에 있는 것끼리의 곱이죠. 그죠? 그리고 플러스에다가 얘랑 얘 곱하면 루트 3이랑 루트 3 곱해주면 뭐 나와? 3 나오겠죠? 그리고 앞에 2까지 곱해주면 얼마? 6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정확히 쓰면 얼마가 되냐면 4분의 2루트 21 플러스 6이잖아요. 얘들아 이거 약분이 될 것 같은데? 뭘로? 약분되잖아? 2로? 2로 약분되잖아? 다 2 한 번씩 나눠줄 수 있지 않을까? 얘랑 얘도 2 한 번씩 나눠줄 수 있잖아. 그래서 뭐 쓰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루트 21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다? 답이 나왔네요. 다음. 이런 문제는요. 이런 문제는 조금 이제 변형인데 얘들아. 문제의 좀 변형인데 너네 얘를요.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어 없어? 충분히 집어넣을 수 있죠? 있죠. 그리고 계산도 가능하죠. 심지어 여기다 집어넣으면 2 플러스 루트 7의 제곱에 마이너스 4에 2 플러스 루트 7이잖아.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요. 조금만 더 이제 문제를 쉽게 보자 이거죠. 그래서 주어진 식을요. 좀 변형해보자 이거예요. 물론 대입해도 나와요. 물론 이 x를 여기다 집어넣고 문제를 풀어도 답이 나와. 근데 조금 쉽게 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풀 거냐면요. x는 2 플러스 루트 7이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 이 2라는 애를요 좌변으로 이항시킬게. 그럼 이렇게 되지 않아? x-2는 얼마야? 루트 7이 나오겠지. 이 상태에서 양변을 제곱해 보겠습니다. 양변을 제곱할게요. 문제 있어 없어? 양변 제곱하는 거 문제 있어 없어? 없다 이거죠. 그죠? 그럼 여기서 양변 제곱하면 x-2의 제곱이 얼마가 되는 거죠? 그렇죠. 7이 되는 거죠. 따라왔어? 됐어? 그럼 나 얘를 이제 풀어볼게. 얘를 좀 전개해볼게. 얘 전개하면 어떻게 돼? 앞에 거에 제곱에 앞에 거 한번 뒤에 거 한번 하면 2x에다가 마이너스니까 곱하기 2x 해주면 얼마야? 마이너스 4x. 그리고 뒤에 거 제곱하면 플러스 4는 얼마다? 7이다 이거야. 그때 나 이 4를요 우변으로 이항해볼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 x제곱 마이너스 4x가 얼마야? 얼마? 3이거든. 구하고 싶은 거 나왔잖아. 나왔지? 그지?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거죠. 좀 특수한 경우긴 해요. 근데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문제 유형은 다양합니다. 밑에 있는 애도 마찬가지야. 밑에 있는 애도요 얘를 직접 이렇게 넣으면요 되긴 해. 근데 복잡하잖아요. 저걸 제곱하고 막 하기 복잡하잖아. 그래서 주어진 식을 바꿔보자 이거야.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2루트 3이라는 이 주어진 식을 좀 바꿔서 얘를 이항시킬 거야. 좌변으로. 그래서 x 플러스 1은 2루트 3이라고 써볼 거거든. 그리고 이때 양변을 제곱을 해보겠다 이거죠. 양변 제곱하면 x 플러스 1의 제곱은 얘 제곱하면 얼마죠? 아까 말했죠? 숫자는 숫자끼리 제곱하고 문자는 문자끼리 제곱해주면 돼. 그럼 4 곱하기 3이 되겠죠. 그래서 얼마다? 12다. 얘 또 풀어줄게. 앞에 거 제곱 플러스 앞에 거 한번 뒤에 거 한번 해. 여긴 플러스니까 곱하기 그냥 2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얼마? 2x 플러스 1은 12다. 또 마찬가지로 나 이 마이너스 플러스 1을 넘길래 그럼 어떻게 되냐면 x제곱 플러스 2x가 얼마야 얘들아? 11이거든. 그럼 나 이거를 여기다 넣어버리면 되겠죠. 결국에 11 마이너스 4니까 얼마야? 7이 된다 이거죠. 간단하게 풀 수 있다는 거죠. 됐니? 다음. 자, 변형이에요 얘들아. 변형. 얘들아 변형. 아까도 말했지? 우리 자유자재로 갖고 놀아야 된다고. 그래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뭐라 쓸 수 있다고?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쓸 수 있는 건 뭐다?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얼마를 빼주면 된다? 아니죠. 이번엔 a제곱 플러스 b제곱인데 너네 얘 전개하면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나오죠? 그럼 a제곱 플러스 b제곱만 남기려면 얼마 빼줘야 돼? 마이너스 2ab만 빼주면 된다 이거죠. 됐어? 그래서 우린 얘가 궁금한 거야. 근데 a 플러스 b를 알고 ab를 알잖아. 대입만 하면 되죠. 어떻게? 6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5 됐어? 얼마야? 36 둘이 더하면? 둘이 곱하면? 플러스 10 따라서 얼마? 46 이렇게 나오거든. 이게 변형입니다. 잠깐만. 여기까지 마지막. 자 봅시다. 자 얘들아 x는요 루트 5 마이너스 2고요 y는요 루트 5 플러스 2래. 그럴 때 x 플러스 y, xy, x제곱 플러스 y제곱 값을 구하라거든. 친절하게 얘네 둘을 준 거야. 원래는요 문제는 바로 얘를 구하라고 합니다. 됐어?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얘를 구하려면 결론적으로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구하려면 결론적으로 x 플러스 y의 제곱에서 뭘 빼냐면 아까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2xy를 빼줘야 되는 거거든. 그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건 x 플러스 y도 알아야 되고 xy도 알아야 돼. 그럼 저기서 찾아내면 되잖아. 저기서 찾아내면 되잖아. 그러니까 x 플러스 y는 결국엔 루트 5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5 플러스 2를 해보겠다는 거 아니야? 맞지? x가 저렇게 있고 y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얼마야? 날라가겠지. 루트끼리 계산 돼? 안 돼 지금? 돼. 왜? 안에 있는 수가 같으니까. 얼마? 2루트 5. 그 다음에 x, y도 구해보고 싶은 거야. 그러면 루트 5 마이너스 2에 루트 5 플러스 2 이렇게 곱하겠다는 거 아니겠어? 이거 무슨 관계죠? 합차 관계죠. 그래서 따라서 앞에 거 제곱하면 얼마? 5 빼기 뒤에 거 제곱하면 얼마? 4 얼마? 1이야. 그걸 여기다 이제 집어넣겠다는 거죠. 집어넣으면 2루트 5의 전체의 제곱에 빼기 얼마? xy가 얼마였죠? 1이었잖아요. 넣으면 2 된다 이거예요. 그럼 너네 2루트 5 제곱하면 얼마?
숫자는 숫자 제곱 얼마? 4. 문자는 루트는 루트 제곱 얼마? 5. 따라서 얼마야? 20이거든. 빼기. 답은 얼마다? 18 이렇게 나온다. 이겁니다, 얘들아. 이게 다 곱셈 공식의 변형이야. 이 문제들이. 알겠지?